안녕하세요. T&D스키 방정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많이 관심 갖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같이 타보고 싶다는 부러움도 좀 있으셨던 그런 영상인데요. 이렇게 옆에서 붙잡아서 이제 교정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있는 분들에게만 사실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잡아들기가 좀 힘들고, 왜냐면 좀 위험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없앨 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잡아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 이 구간별로의 동작을 같이 타이밍을 찾기 위해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동작을 취하고 신체의 어떤 부위를 체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지금 이제 물론 이렇게 급사에서 연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완경사에서 연습을 하는 건데, 우선은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기본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밀고 당기기에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스키가 엉키니까요, 반드시 어떤 궤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항상 주의하시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는 터널 전반부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기 터널 전반부죠. 터널 전반부에서 많은 스키어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뒤로. 네, 후경으로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여기에 손에, 네, 한쪽 손이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팔뚝을 잡고 있는데, 팔뚝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어디 부위가, 이 골관절의 부위가 펴져 있게끔, 그래서 좀 리셋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중심이 가장,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내가 많이 이렇게 후경으로 동작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후경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앞으로 간다고 해서, 그쵸? 앞으로 이렇게 다시 몸을 간다고 해서 이게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펴져요? 그냥 위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일어나서 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체가 이렇게 위로 펴져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꾸 지금처럼 후경이 난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심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포지셔닝이 결국에는 센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신체의 관절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지금의 어떤 전반부에서는 중심을 일으켜 세워서 어쨌든 지금의 이 기본적인 포지션 센터의 틀에 안에 내가 다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전반부 구간에서는 제가 많이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다리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키를 타실 때, 특히 카빙을 도입을 처음 이제 하실 때 빨리 엣지를 걸고 싶고 빨리 힘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반부 후반부에서는 이제 삼각다리가 많이 나거나, 또는 턴 후반부에 턴 안쪽에 많이 남아서 결국에는 다음 턴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지금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포지셔닝을 틀에 들어가게끔 맞춰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제가 할 역할은. 그래서 후경 나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센터에 올라가 있게끔 어떤 머리의 위치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전반부가 지나면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일단 전반부의 앵글레이션을 처음 만들기는 조금 오히려 후경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었던 트레이닝 있죠? 그거는 이제 이 기초적인 단계가 지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탈 때는 턴 전반부에는 올바르게 세웁니다.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반부 지나는 요 구간에서의 앵글레이션을 잡아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근데 지금 만약에 앵글레이션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잡게 되면 여기서 후경이 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그죠? 후경으로 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포지셔닝만 계속 똑바르게 세우는 게 역할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반부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의 전반부와 중반부 중간에서 앵글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의 손을 보면 아까 여기 팔뚝에 있던 게 지금 여기가 있어요. 그쵸? 골반 옆구리 쪽으로. 그래서 이 옆구리를 제가 터치를 하면서 눌러드립니다. 이렇게 푸시. 그래서 앵글레이션이 잡힐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러면서 이 반대쪽 손은 뭐예요? 당연히 저쪽으로 이렇게 당기죠. 당겨야지만 당기고 이 오른손은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앵글레이션이 잡히겠죠. 이해 가시죠? 다시 한 번 더. 바깥 손은 바깥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그쵸? 그래서 상체가 중심이 넘어오게끔. 그리고 안쪽 손은 이쪽으로 푸시를 해주죠. 그래서 정확하게 앵글레이션이 잡히고 이 안쪽에 벽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끔 요 역할을 해주는 게 턴 전반부에서 중반부 들어갈 때의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양이 턴 전반부에 나중에 끌어 올라가서 만들어지면 환상적인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면서 제가 밀어냅니다. 지금 이제 후반부죠. 후반부에 보면은 지금처럼 보시면 제 팔이 펴져 있죠. 이렇게 팔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여기를 엄청나게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 손은 이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앵글레이션이 더 원심력이 더 전달이 더 잘 되게끔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자리를 찾게 되죠. 바깥쪽으로 점점 밀려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신체의 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원심력과 이 설면에서 오는 압력을 똑바로 맞추고요. 맞추면서 기본적으로 삼각다리가 나지 않도록 밸런스 역시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중심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동하게끔 만들면 훨씬 더 황산적이겠죠? 그러나 실제 스키어에 저는 괜찮지만 지금 타고 계시는 저희 강습생분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저희 코치도 마찬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중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금씩 옮겨드려야 돼요. 여기서 제가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선을 맞추겠다고 과도하게 당겨버리면 이 안쪽 발이 들려버릴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금씩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턴 후반부 뒤에 후경 나지 않도록 잘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턴이 끝났으면 다시 리셋을 시켜야죠. 이렇게 위로 똑같이 지금 보면 네, 다시 손의 위치가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또 팔뚝을 잡아서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포지셔닝을 다시 리셋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다시 그쵸? 각을 만들었죠. 각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한번 탔으니까 그대로 잡아서 유지되게끔 노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기대지 않게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예요. 조금 이제 두 턴을 타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놔드려야 돼요. 스스로의 혼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골반을 많이 밀어드리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놉니다. 그대로 그 느낌으로 체인지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 살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주 잘 쓰셨죠. 그렇죠? 연습한 대로 잘 곱게 스키판에 위에 잘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센터의 박스 안에 다 모든 이제 머리의 위치나 명치나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액션들을 가면서 동작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앵글레이션을 이렇게 잡아가는 타이밍들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대신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래쪽으로 경계선을 넘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느낌이 넘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익숙하게끔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영상을 볼게요. 자, 조금 더 이제 근접하게 볼게요. 이제 상단에서 연습을 했으니 이제 아래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잘 잡아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조금 부드럽게
이제 스피드의 어떤 활주를 좀 더 이제 직진성으로 좀 같이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죠? 스탠스 유지하고 전후차 잡아주고 그대로 몸이 안쪽으로 가지 않게 잡아드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고 같이 다시 리셋해서 쓴 상태로 그렇죠. 타이밍 잡아주고 그러니까 하체를 낮추는 타이밍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떠듭니다. 자,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가 그대로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앵글레이션 잡아서 꾹 낮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낮춰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피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몸이 많이 밀려 나가죠. 다시 전반부에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그쵸? 다시 리셋.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포지셔닝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후경이 나지 않도록 다시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 상태 여기서 보통은 이제 구부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버티게끔 기다리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지금 벌써 이미 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앉으신 거를 뭘로? 지도자는 여기에 걸리게끔 딱, 그쵸?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딱 힘을 버티고 있으면 그 상태로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 지금 버티고 계시죠? 그런 상태에서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낮춰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리셋 해주고, 그쵸? 그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지금 터치 갔죠? 이제 중반부로 가는 도입에서 앵글레이션 잡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반 앵글레이션 잡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네, 바깥발에 실린 상태로 그대로 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이제 손이 뒤로 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턴에 어떤 후경이 났을 때 후경이 이제 완사가 점점 스피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경이 나는데 그런 후경이 나는 거를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면서 더 이상 앉지 마세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키어도 느끼죠. 아, 이제 앉으면 안 되겠구나. 내 등 뒤에 내 허리에 손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손을 딱 버티고 있으면 앉는 거를 더 이상 이제 방지하고 스스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앞에 골반이 펴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센터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밀어주는 거죠. 쭉 그대로 가게끔. 자, 한 번 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대로 잡아서 그쵸, 골반 다시 세워주고 기다렸다가 그쵸, 조금 빨리 앉았어요. 그쵸? 다시 더 기다렸다가 네, 프레스 해주고 그쵸? 근데 거기서 보통 프레스를 할 때 너무 짧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더 깊은 턴을 만들어 갑니다. 끝까지 턴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체인지 하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스키에 대한 스피드 컨트롤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힘 잠깐 주고 끝나는 건 이제 스타트 때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꾹 턴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턴을 제가 더 옆으로 끌고 갑니다. 더 하고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냥 거의 아웃이 3시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턴에 대한 그립감을 끝까지 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립감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면 카빙을 탈 때 스피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빙 탈 때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턴의 마무리가 정확하게 조금 더 말아 올려주고 끝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고요. 대신 단점은 말아 올려서 가는 만큼 안전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꺾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체크하시면서 주변을 잘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 같이 탔을 때 효과는 이런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저랑 이렇게 같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각을 제가 다시 리셋을 시켜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주의 어떤 구간별로의 타이밍, 동작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타고 싶어 하지만 저 역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저의 신뢰도에 서로의 그런 호흡이 좀 맞춰진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기초적인 이전의 영상 있죠? 이 전의 영상들을 미리 보시면서 기초를 평상시에 잘 하시면 언젠가는 이런 기회를 같이 탈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돼?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렇게까지 더 기다렸다가
골반을 낮춰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타이밍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활주를 조금 더 요령 있게 타는 거죠. 힘도 좀 덜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맞춰가는 동조의 역할을 좀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저런 모습이 왜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타는 게 그냥 같이 타는구나 이게 아니고 각 구간별로의 어떤 리듬과 템포, 동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소통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D 스키 방정문이었습니다.